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본 과정에 오신 거 이제 환영드리고요. 저는 이패스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 파생상품 요 이제 그 시험 과목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파생상품 자문 인력이죠. 갖고 계신 교재, 그 첫 페이지입니까? 이제 시험 과목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네 개 과목이 있고요. 1과목이 장래 파생, 선물 옵션 다룰 거고요. 이 과목에서 이제 장외 파생 상품 다루는 겁니다. 수압하고 기타 이제 파생 상품이 있고요. 3과목이 리스크 관리, 직무윤리, 4과목은 이제 법규가 되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25문제씩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이게 커트라인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70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 각 과목별로 18개 이상 이렇게 이제 목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72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90점 이상 이렇게 목표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70점만 넘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8개 이상 이렇게 득점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1과목은 누구나 다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과목이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럼 어디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냐? 2과목에 여러분, 이 수압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해를 하면 이제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여기도 8개나 출제되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머지 17문제가 여기서 나는데 이거 점수 받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 따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긴 점수를 기본적으로 많이 따야 되고요. 수압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과목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8개.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기본 이상 점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안정권이다. 제가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 리스크 관리 이제 이런 거 진행을 할 텐데, 그때 또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파생 상품은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은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외워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생 상품은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조금만 틀어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복습하실 때 자꾸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된다. 개념이 잡힌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의외로 쉽다는 겁니다. 안 외워도 자기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생 상품을 바둑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둑 있잖아요. 바둑 TV 이렇게 보시면은 그 원리를 모르면은 천하야 재미없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데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또 바둑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걸 또 평생 직업으로 하는 이제 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 시간이 걸려도. 그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파생이라는 게 수학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정말 계산 문제 많이 출제해야 될 때는 한 30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났었어요. 100문항 중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요. 많이 나진 않아도 10개에서 20개 사이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보셔야 되고, 그 계산 문제라는 건 이제 공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들을 다 들으시고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입해서 이제 푸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응용력이 필요한데, 응용력은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안 잡히면 문제 조금만 틀어도 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제가 매 이제 차시 끝날 때마다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그 기본서에 있는 문제, 요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풀어볼 겁니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자문 인력은 70점이 커트라인이라서 이게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대부분 이제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이게 또 정규 과정이니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걸 이제 버텨내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응원할 거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들으시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죠. 선물 옵션 개요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협회 출간한 그 교재 갖고 계시죠? 그 내용을 다룰 거고요. 저는 이제 PPT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교재하고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구성 순서가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선물하고 옵션의 이제 개요. 전체 1과목 25개 중에서 한 3, 4문제, 물론 조금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래 파생 상품이 뭐냐 볼 거고요. 대표적으로 선물이 장래 파생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옵션, 요 기초 개념인데, 출제 문항수 따지지 말고요. 이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다음에 우리 이제 주식 관련 선물 옵션, 금리, 통화, 상품 선물 옵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흔들리게 되면 뒤에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중요한 과목이다. 또 많이 출제된다. 이 이상 출제될 수도 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1장이 장래 파생 상품 개요죠? 예, 제일 먼저 이제 파생 상품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하고 있죠, 교재에서. 파생 상품, 파생돼 나온 상품이다. 영어로 이제 derivatives. 그래서 derivative가 파생됐다는 의미니까 거기다 이제 s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은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자산.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달러든 이런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변할 때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 상품이 파생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항상 이제 기초자산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파생 상품이. 이게 나온 이유는 위험 관리하려고 나온 거죠, 여러분. 흔히 이제 해지한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시장 위험, 기초자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위험을 관리할 때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파생 상품도 있죠. 신용 파생 상품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과목에서 다룰 겁니다. CDS, TRS, CLN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도 관리할 때 이용한다는 거예요.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파생 상품은 거래 기법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도, 영어로 이제 포워드 거래입니다. 포워드 그러면 다 선도 거래고요. 퓨처스, 미래를 사고 판다. 선물, 옵션, 수합.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대표적인 파생 상품 이제 구분하는 거다. 파생상 한마디로 다 미래를 사고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현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사고 팔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해 놓는 개념이죠. 자, 이제 파생 상품 유형. 앞서 이제 4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선도, 선물, 옵션, 수합. 근데 그것을 손익 구조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선도형 상품이냐, 옵션형 상품이냐. 선도형이라는 것은 손익 구조가 선형이다 이거 여러분. 이 그래프 보이시죠? 선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이익이든 손실이든 제한이 없다는 거죠. 구조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무한이익, 무한손실 나는 구조. 우리 주식이 대표적인 선형 구조죠, 여러분. 주식.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선도거래, 선물, 수합. 얘네들은 기초자산 변화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옵션은 꺾이는 구조입니다. 이제 비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기초자산 가격 수준에 따라서 손실이 나는데 제한되고 이익은 제한이 없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게 콜옵션 매수 손익 그래프죠? 콜 매수 손익 그래프. 이런 걸 비선형 구조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옵션 크게 이제 콜옵션, 풋옵션이 있죠. 살 권리, 팔 권리. 그 다음에 캐 플로우.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거 이제 이 과목에서 나옵니다. 장외금리 옵션이에요, 여러분. 장외금리 옵션. 뒤에서 다룰 겁니다. 캡, 플로, 장외 파생 상품인데요. 이게 옵션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이라는 것은 섞였다는 거죠. 파생 상품은 여러분, 만들면 됩니다.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하고 옵션이 결합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합성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수합션. 요것도 이제 나중에 다룰 텐데, 이게 장애 파생이거든요. 수합과 옵션이 결합된 거예요. 수합, 옵션. 그러면 이게 수합일까요? 옵션일까요? 이 자체는 옵션입니다. 근데 이제 수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권리를 계약 맺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거는 합성형이라고 보겠다. 결합돼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 찾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출제됩니다. 자, 이제 교재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에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 이렇게 나오죠?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의외로 시험에 출제가 잘 되니까 별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에 갖고 있는 경제적 기능,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 이런 거죠. 경제적 기능.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겠어요? 파생상 왜 나왔어요? 위험 관리하려고 나온 겁니다. 물론 지금은 투기 거래도 하고 뭐 스프레드 차익 거래 다양한 거래가 있지만 기본은 위험 관리하려고 나왔다. 그래서 리스크 전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파생 상품은 이제 리스크를 떠넘기려는 자하고 리스크를 떠안는 자가 있는데 리스크를 떠넘기는 자를 이제 해저라고 부릅니다. 해지하는 해지 거래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리스크를 떠넘길 때 그걸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투기 거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위험이 효율적으로 이전되는 거다 이거예요. 파생 상품 시장을 통해서. 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스크는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 또는 이전되는 거지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갖다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이제 해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험 회피가 되는데 그렇다고 주식 시장의 위험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떠넘긴다는 거죠. 이쪽의 위험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는 한 시장 안에는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말 없습니다. 가격 발견 기능을 한다. 미래를 사고 판단 말이에요. 선물 가격은 미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의 가격은 미래 현물 가격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치다. 근데 이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미래 가격을 사고 파는데 그게 언제나 정확하다? 그러면 틀린 표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평균치라고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가격 발견 기능. 그 다음에 좋은 말이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그러니까 기업은 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할 수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 투자 수단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 투자 수단, 이제 투기 거래 말하는 거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수가 경쟁하기 때문에 독점력이 커진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부가 집중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거다. 또 네 번째, 이것도 좋은 말이죠. 시장의 효율성이 이제 올라간다. 재고는 이제 높아진다. 현물 시장에 비해서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감된다. 다수가 경쟁한단 말이에요. 이 파생 상품은요, 그 장래 특히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은 한 2,000 종목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주식에 대한 선물은 파생 상품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예, 시장 선물 하나란 말이에요. 굉장히 유동성이 커요.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안 사지면 어떡하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 노력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다. 이 선물 거래할 때 이제 수수료 자체가 주식 수수료보다도 조금 싸요. 그게 이제 시장 효율성 제고다. 요 제목 중심으로 보고요. 요걸 이제 소멸이라고 바꾸면 그걸 이제 잡아내면 되겠다.